네, 한 공군 여하사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의 성추행과 한 차례의 2차 가해, 여기에다가 딥페이크 범죄까지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군은 최근 이 여하사에게 불명예 제대까지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죠. 이상훈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사건 전개 순으로 일단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벌어졌던 일입니까? 일단 피해자는 2021년 9월경 공군 하사로 임관을 했고요. 예. 그 임관 후 얼마가 안 된 시점인 21년 12월경에 야간 근무 중에 같은 대대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1차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피해 신고 이후에 분리 조치는 되었음에도 예. 이제 강제추행 가해자 등 그리고 2차 가해자 등과 부대 내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이후인 23년 6월경에 예. 다른 부대, 옮겨간 부대에서 야간 근무 중에 또 다른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또다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1차 성추행이 있었고 성추행 뒤에 2차 가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2차 가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 겁니까? 2차 가해는 이제 1차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 네.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그 가해자와 다른 또 선임 부사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요 보직자들한테 피해 사실을 좀 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피해자는 이제 조용히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신고를 하기를 원했는데 예.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알리고 다니면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는 피해자를 조심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복무부대를 이제 옮겼는데 여기서 또 2차로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사건은 24년 1월이랑 24년 6월경 예. 이게 총 두 차례인데요. 네. SNS에 피해자 사진과 음란물이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된 음란물이 이 피해자의 소속이나 계급, 이름과 함께 기재되면서 마치 피해자가 올린 듯한 것처럼 그렇게 게시되는 방법으로 유포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걸 누가 올렸는지는 혹시 아직은 안 밝혀진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딥페이크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범죄다 보니까 아직까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아무튼 이 피해자의 그 사진이든 뭔가를 구해서 지금 딥페이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의 사진이든 이것은 출처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면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범위에서 이 딥페이크 범죄가 이루어졌구나라고는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추정을 하고 있고 저희 그 피해자 측에서도 예. 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군인이라는 사실, 뭐 소속이나 계급 등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군 내부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저질러진 걸로 좀 추정이 되는 겁니까? 아직 이제 가해자가 특정이 되진 않아서 네.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피해자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겪은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그럼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던 겁니까? 그 1차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차 강제추행 가해자랑은 분리 조치는 됐는데 예. 재판 과정에서 또 마주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네, 재판 직후에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예. 그 2차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예. 그 피해자가 이제 다른 부대로 옮기게 됐는데 예. 그 2차 가해자가 또 다시 피해자랑 같은 부대로 전속으로 오게 되면서 또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 2차 그러면 강제추행 가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건은 이제 당시 피해자가 이미 여러 번 신고를 했던 상황이라서 네. 이제 좀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또다시 신고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있어서 네, 최근까지는 지켜만 보다가 최근에 이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신고.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군의 조치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분리 조치된 거는 확인됐고요. 그 네. 이외에 어떤 뭐 추가로 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차 성추행 가해자는 재판이 끝났습니까? 네,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결은? 최종 판결은 그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요? 네. 선고유예가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네,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는 지금 이 형량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법률적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가해자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한 혐의가 인정됐을 때 유리한 판결인데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자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로 끝났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일련의 일이 있고 나서 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이제 피해자가 그 1차 그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예. 부대로 옮겼는데도 뭐 가해자나 그리고 2차 가해자나 마주치게 되고 그리고 또 1차 그 강제추행 가해자가 그 사건 중에 이제 주변에 본인이 지금 소송 걸려 있는 사건들이나 가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다녔던 정황이 이제 피해자한테도 들어갔거든요. 가해자가 그걸 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알리고 다녔다고요? 그렇게 이제 피해자는 들었다는 얘기를 접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과정에서 한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딥페이크 피해까지도 겪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또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를 하고. 그럼 한 번 시도했던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피해자는 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치료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 안에서도 좀 지금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여간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그 군의 조치를 제가 좀 여쭤봤었는데 네. 사건을 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혹시 있었던 그런 정황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련해서는 지금 그 피해자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현재 이제 인사 처리나 인사 처리 절차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에서는 피해자 측에 그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전역할 수 있다라는 그 절차를 안내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부적합 심사. 네. 근데 피해자는 의병 전역을 신청을 했었나요? 그 의병 전역 아직은 지금 신청하기 전에 의무조사라든지 그 전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절차를 안내를 받았는데 이 절차 자체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피해자 측의 귀책 사유로 더 이상 군에 둘 수 없다. 소위 말하는 불명예 전역 절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 귀책이 피해자한테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로서는 사실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못 받아들인다 했을 때 그 다음에 군의 대응이 혹시 있었습니까? 현재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의병 전역 절차는 이제 진행이 되려면은 그 현재 피해자의 상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심신장애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힘들고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인지가 판단이 나야 되는데 그 의무조사위원회가 오늘 이제 개최돼서 그 심신장애 정도가 판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의병 전역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혹시 좀 설명은 들으셨어요, 변호사님?
심신 장애 정도에 대해서 좀 전달은 받았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예. 판단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부분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만 저희는 답변을 받았고 예. 예, 그 부분이 조금 늦게 늦게 절차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좀 답답해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종합 정리를 하면 1차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만 있었고 근데 그 처벌이라는 것도 선고유예로 끝나버렸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차 가해자나 그다음에 2차 강제추행 가해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뭐 처벌이나 이런 건 지금 아직 문턱에도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2차 강제추행 피해 사건은 지금 피해자가 최근에 그 고소 절차를 진행을 해서 사건이 진행 중이고요. 예. 다른 2차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이 현재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지금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 특정이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좀 답답한 상황이고 아직 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 딥페이크를 만들어 올렸는지 아직 지금 특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직접 네. 그 가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 단서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많이 좀 답답해하는 상황이고 예. 이대로 이제 가해자조차 누군지 특정도 안 되면서 네. 사건이 묻힐까봐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럼 그 피해자 측에서 제공했다라는 수사 단서는 혹시 변호사님도 좀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좀 당황하긴 한데 예. 그 SNS에 이제 딥페이크 유포물을 확인하고 제보한다는 식으로 피해자 측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한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경찰 사이버 시스템상으로 그 본인이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떠보는 게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이 있어서 예. 그 시간대에 접속한 내역을 좀 특정을 하면은 상대방을 좀 특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단서를 제공했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당신이 지금 딥페이크 영상 피해를 본 것 같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석연치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은 마치 본인이 그 유포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한 내용들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피해자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려준 사람은 군인 신분이었습니까? 민간인 신분이었습니까? 혹시 그건 밝혔나요? 네, 익명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익명으로 텔레그램 네, 연락을 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런 비슷한 네. 사건이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뭐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조치 발표한 바도 있었고. 네. 근데 뭔가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실질적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반복이 되는 걸 넘어서 지금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권고를 했다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군의 어떤 그 민감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피해자는 그런 이제 절차를 안내를 받고 예. 했던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이 국내 성비위 처리 시스템에서 예. 피해자 보호에 좀 미흡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걱정되는 건 좀 피해자의 상태인데요. 네. 일단 좀 빨리 일단 먼저 안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혹시 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지 혹시 이런 거 좀 밝혀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아직은 확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예. 네. 지금 이제 처음 입원을 한 이후에 네. 법률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시 퇴원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입원을 한 상황이고요. 예. 네. 근데 만약에 그 의병 전역을 신청하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네. 피해자가 만약에 병원에서 퇴원을 한더라도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피해자께서는 그 부분을 가장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인사 조치가 좀 빠르게 확실하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 예. 명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을 가장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진행 상황이 좀 뭔가 좀 예의주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좀 주목을 하고 혹시 좀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 공군 여하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